하루 한 문제 은서파의 대충 APS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엑스퍼트 2806 NQ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Q 문제는 문제 자체로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DFS에서 불필요한 연산을 줄여주는 가지치기를 이용한 백트래킹 기법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거의 교과서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8x8 크기의 체스 보드에 8개의 퀸이 있대요. 퀸이 서로 공격하지 못하게 놓는 문제. 서로 공격하지 못하게 놓는 문제네요. 퀸은 어떻게 공격할 수 있냐면 행, 열, 대각선으로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어떤 퀸이 있다라고 하면 이 녀석이 공격할 수 있는 것은 가로, 같은 행, 세로로 같은 열, 그리고 대각선 요렇게 이렇게 자, 이 방향으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하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어떤 퀸을 놨을 때 퀸의 그 경로에는 다른 퀸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 것 같냐면 8x8은 너무 크니까 4x4로 우리가 좀 문제를 줄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앵키 문제에서 이제 퀸을 하나씩 놔볼 텐데 여기는 솔루션처럼 퀸을 느닷없이 우리가 여기다 딱 놓을 수 있는 그런 점쟁이 같은 능력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봐야 되냐면 한 곳에서부터 이제 점을 놔봅니다. 자, 그리고 한 곳에 놨다면 다음 로에 이제 또다시 놔볼 수 있겠죠. 다음 로에 놓고 다음 로에 놓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놨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새로운 줄을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줄에 도착했으면 이게 이렇게 내가 도를 4개를 놨을 때 성공했는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현재 이거는 지금 세로로 쭉 했을 때 같은 컬럼에 존재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거 같냐면 얘를 취소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새로운 좌표에다가 놔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 제대로 놔졌니? 아니야. 역시 실패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새로운 점에 놓고 또 헤아려 보니 실패. 다시 위로 올라가서 새로운 곳에 놓고 실패.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하나, 두 개, 세 개가 놔졌을 때는 밑에 네 개를 어디에다가 놔도 다 실패하는 케이스죠. 그럼 이제 다시 어디로 올라가야 돼 이제? 다음 스텝은 자,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 놨을 때는 여기다가 놨을 때는 온전히 실패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여기다 놓지 않고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돌을 놓겠죠. 그리고 또 놔봅니다. 안 되네. 예, 세로로도 안 되고 대각선으로 안 되죠. 얘는 안 되고. 자, 밑으로 놔봅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실패. 다시 위로 올라가서 놔보고. 실패. 다시 위로 올라가서 놔보고. 네, 여전히 실패.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고 이 녀석의 공이 이제 이쪽으로 배치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쭉 갈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순간이 오면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모든 시도를 계속 해보다가 어떤 상황이 될 거냐면은 여기다 돌을 놓게 되고 두 번째는 여기, 세 번째는 여기, 네 번째는 여기 이렇게 놓으면은 서로 퀸들이 잡아먹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도대체 몇 번이나 발생하겠니? 라고 이제 물어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바둑판에다가 전체 체스판에다가 n개의 퀸을 놔보는 경우인데 자, 우리가 8x8짜리라고 한다면 8x8짜리에다가 우리가 퀸을 놓는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88이 64칸이잖아요. 64칸에서 몇 개를 고르는 거죠? 8개를 고르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64 팩토리얼에다가 8 팩토리얼 곱하기 64 빼기 8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게 대략해보면 4억 개가 넘어요. 아니구나. 4억 개가 아니야. 44억 개가 넘어요. 44억 얼마 나와요. 그 중에서 실제로 이거 솔루션을 여기서 찾아보면 몇 개냐면 92개가 나와요. 해야되면. 그럼 44억이라는 연산은 우리 못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44억 개나 되는 거 돌려서 겨우 우리가 92개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는 연산 속도가 우리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주어진 시간 내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연산 횟수를 줄일 것이냐? 네, 거기와 관련된 게 이제 백트래킹, 가지치기 이런 개념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엑셀에다가 전체 경우의 수를 다 한번 그려봤는데요.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앞에, 꺽쇠 앞에 있는 것은 시도 횟수를 의미하고 1by 1은 각각 로와 컬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어디다가 도를 놓고 시작할 거냐면 1by 1에다 놓을 거예요. 1by 1. 그리고 다음 시도로 2by 1. 그리고 3by 1, 4by 1.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어떻게 판별될 수 있냐면 세로로 컬럼이 다 똑같네? 그럼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실패했으니까 한 칸 위로 올라가서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여기는 안 되니까 여기다 놔보자. 역시 안 되네. 요렇게 여기다 놔보자. 안 되네. 요렇게 여기다 놔보자. 이런 식으로 제기가 쭉 돌겠죠. 하지만 다 안 됐고 이제 그러면 뭐가 실패라는 거죠. 마지막에다 이게 돌 놓는 거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앞에 행이. 그리고 다시 끝에서부터 이렇게 그렇죠? 네, 계속 실패. 그럼 다시 또 한 칸 위로 올라가서 야, 여기다 놓는 것은 의미 없더라. 그래서 이렇게 한 칸 옆으로 간 거죠.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네,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갈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1by 1에다가 우리가 도를 놨을 때 쭉 가서 4by 4까지 쭉 가볼 거예요. 전체적으로 해봤을 때는 이렇게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걸 판별하기 위해 총 85개의 노드 검사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시도가 왔습니다. 1by 2에 제일 처음에 놔봤고, 자, 여기다 제일 처음에 놔본 거예요, 이제 여기다 제일 처음에 놔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여기다 놔봤고, 2by 4, 세 번째 여기다 놔봤고, 3by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다 놔보니 4by 3, 여기다 놔보니 드디어 이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전혀 이제 퀸들이 공격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154번 만에 이제 우리가 퀸을 제대로 놔봤습니다. 다음 케이스로는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여기 놓고 했을 때 이 내가 이렇게 퀸을 배치했을 때도 역시 퀸은 잡아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4x 4의 사이즈에서는 보기와 같이 두 개의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4x 4에 있는 노드들을 다 테스트 해보려면 총 몇 개? 350개의 노드 탐색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일 처음에 여기서 아마 4개가 있었겠죠. 여기서 4개 있었을 거고, 여기는 몇 개? 4 곱하기 4개. 여기는 4 곱하기 4개. 여기는 4 곱하기 4 그리고 위쪽으로 쭉 온 게 다시 거기서 4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아이고, 이상했네.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그래서 총 썸 해보면 총 340번의 노드 탐색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8x8로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더 이제 탐색해야 될 로드가 늘어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줄여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첫 번째 동작으로 가보면, 자, 최초에 우리가 여기에 돌을 놨어요. 돌을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을 밑에다 놓겠죠. 그게 지금 이 광경인 거죠. 두 번째 돌을 지금 밑에다 놓은 거죠. 여기까지 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해볼 게 이제 요 밑에다가 이제 돌을 놔보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돌을 놓기 전에 다시 한번 위에 가서 여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여기다 돌을 놓는 게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이미 여기다가 돌을 놓는다는 것은 세로 영역으로 봤을 때 위가 이렇게 겹치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돌을 놓는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데 이 밑에다가 돌을 넣는다는 건 다 의미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이런 행동 자체가 이미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돌을 놨을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밑으로는 사실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쓸데없이 우리가 몇 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 15, 5, 4, 20, 20번의 행동을 불필요하게 한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기 밑에가 이제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으니까 제일 처음 여기다 놓고 그리고 이거 그림이 왜 이렇게 됐어? 제일 처음 여기다 놓고 네, 여기다 돌 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로 가보겠죠. 네, 그때도 역시 어떤 시도들 대각선이니까 안 되잖아요. 여기도 이런 대각선이니까 안 되죠. 그럼 이 밑으로 내가 보려고 했던 수많은 시도들은 다 무의미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무의미한 행동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백트래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트래킹이 적용되는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일 처음에 우리가 1x1 자리에다가 돌을 놨어요. 퀸을 놨어요. 그리고 2x1에다가 한번 놔봤습니다. 네, 여기다 한번 놔봤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확인했다 그랬죠? 안 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누가 없어져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무의미한 행동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행동으로 2x2에 놔볼 겁니다. 여기 놔보고 2x2에 놓게 되면은 네, 역시 이 행동들은 무의미한다.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x3에 놔봤어요. 여기다 놔봤어요. 2x3은 어때요? 위로 봤더니 괜찮죠? 대각선으로 봤더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놓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음 스텝으로 챙겨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스텝으로 가보는 게 이제 요거죠. 3x1. 그래서 여기다 놔봤어. 3x1에 놔보니까 어때요? 위로서 안 됐네. 그죠? 그러면 더 이상 밑으로는 가볼 필요가 없죠. 다시 어디에 놔봐요? 여기다 놔봐. 대각선으로 걸리네? 안 돼. 의미 없어. 여기다 놔봐. 위로 걸리네? 안 돼. 의미 없어. 여기다 놔봐. 네. 역시 대각선으로 걸리네? 안 돼. 그래서 각각의 이런 시도들을 쭉 해본 거죠. 이런 시도를 해봐서 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요 밑으로는 역시 안 간 거죠. 네. 그래서 어디도 안 되는구나. 여기도 안 되는구나. 다시 이제 다음 행동. 여기 나봤겠죠? 거기가 괜찮죠? 위로 괜찮고 좌우로도 괜찮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로 가봐. 3x1. 3x1은 안 되네. 위가 걸리죠? 안 돼. 여기다 놔봐. 여기다 놔봐. 괜찮죠? 3x2는 괜찮으니까 가고 그 상태에서 다시 여기다 놔봐. 안 되죠? 여기다 놔봐. 안 되죠? 여기다 놔봐. 안 되죠? 그리고 여기다 놓는 것도 역시 어때요? 네,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 실패했구나.
그래서 이쪽도 실패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1/1에다 놨을 때는 다 실패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실패가 되는, 근데 이 실패되는 것을 확인해 보는데도 몇 번이나 걸렸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 13, 14, 15, 16, 17. 네. 16, 17번 만에, 여기는 길이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앞에 케이스에서는 이게 85번이었잖아요. 예, 불과 17번 만에 안 된다는 걸 확인한 거죠. 두 번째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도 들어가서 여기다 놓는 건 안 돼. 안 돼. 안 돼. 네, 요만큼이 그냥 쑥 날아가는 거고, 그리고 1/2에 놨다가 두 번째 2/4, 1/2에 놨다가 두 번째 2/4, 세 번째 3/1, 네 번째 4/3 끝에 라는 걸 판단했네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도 역시 총 85번의 우리 시도가 있었었는데, 앞에는 원래 13번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백트래킹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떤 개념을 말하는지 아시겠죠? 갈 필요가 없으면 가지 말자는 거예요. 굳이 왜 가니 하는 거죠. 어차피 못 가는데.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봐보면, 지워놓고 볼게요. 자, 백트래킹이라는 것은, 여기는 제일 처음에 도를 놔봅니다. 퀸을 놔봅니다. 퀸을 놨어요. 퀸을 놔봅니다. 그리고 또다시 퀸을 놔봅니다. 그리고 다음 행동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퀸을 놓기 전에 내가 여기다 지금 퀸을 놓은 행동이 유망한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우리 프라미싱인지 한번 보는 거라고 해요. 얘가 프라미싱한지 점검해 봅니다. 점검을 어떻게 보기로 했어요? 우리가 상, 그리고 로우, 가로, 그리고 대각선으로 내가 놓을 수 있냐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위에 이제 놓는 게 위배되잖아요. 그러면 이 밑으로 가는 행동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가지 마라 라고, 그럼 대신 어디로 가는 거야? 백! 다시 네가 왔던 원래대로 가서, 그리고 다음 점을 탐색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의 다음 경로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아래를 탐색했던 그런 쓸데없는 작업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런 작업이죠. 이런 작업들은 하지 말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백! 다시 뒤로 가서 트래킹, 탐색해봐라 되는 거죠. 자, 아래 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래 거. 자, 제일 처음에 얘가 도를 놨어요. 도를 놨고, 그럼 다음 스텝은 뭐죠? 그 줄에는, 우리가 한 줄에는 하나만 갈 수 있잖아요. 사실 오른쪽으로 가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줄로 내려가 보겠죠. 여기다 놓고 다음 줄 여기다 놔봤어요. 놔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방금 놓은 행동이 괜찮은지 보는 거죠. 걸리죠? 네, 안 돼. 그러면 이 밑으로는 볼 필요 없어. 자, 여기다 놔보죠. 걸리네? 안 돼. 그러면 요 밑으로는 의미가 없어. 다시 여기다 놔봐. 또시 안 되죠? 네, 다시 밑으로는 의미가 없어. 안 가. 다시 여기다 놔봤어. 여기다 놔봤더니 어때요? 안 걸리네? 안 걸리네? 그러면 괜찮은 거죠. 그러면 다음 스텝. 여기. 그렇죠? 여기 괜찮은 것 같으면은 역시 다음 스텝. 여기. 여기는 안 되네? 백. 다음 스텝. 여기. 여기는 안 되네? 백. 다음 스텝. 여기. 괜찮네. 정답 하나 추가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백트래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가볼 필요가 없는데 굳이 가볼 사람은 없겠죠. 쓸데없이.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한 다음에 그 행동이 적합하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서
다음을 시도해 보는 게 백트래킹 되어 있습니다. 자, 소스코드에서는 우리 백트래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을 모아서 사용하기 위해서 스트링 빌더 선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T, 그리고 맵의 크기, 체스판의 크기 N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컬럼 오브라는 인트의 배열이 있는데 이 녀석은 뭐 하는 녀석이냐면, 자, 아까 우리가 솔루션이 어떤 녀석이 있었냐면, 자, 돌을 퀸이 여기 있었어요. 그럼 이거를 나타내면 우리가, 자, 로와 컬럼이죠. 이거는 0행의 1열. 자, 그리고 어디 있었나요? 여기 있었죠. 1행의 4열. 그리고 2행의 0열. 그리고 여기 3행의 2열. 이렇게 우리가 솔루션이 있었잖아요. 요거를 잘 생각해 보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냐. 요걸 요렇게만 그냥 살펴보니까 이게 지금 로우잖아요. 그리고 이게 컬럼인데, 로우를 잘 살펴보니까 어떻더라. 우리는 한 줄에 있을 수 있는 값이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가로 여러 개가 있을 수 없으니까. 로우가 잘 살펴보니까 얘는 뭐랑 같은 거예요. 2차원 배열이었을 때는 로우였는데 1차원 배열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인덱스가 되더라는 거죠. 컬럼은 그냥 컬럼 값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이 솔루션을 물론 2차원 배열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1차원 배열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컬럼이라는 녀석은 각각의 로우를 인덱스로 잡고 로우를 인덱스로 잡고 로우에 해당하는 컬럼 값을 저장하는 배열이다. 로우에 있는 그 컬럼 값을 저장하기 위한 배열을 우리가 컬럼 오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2차원 배열이 1차원 배열로 됐으니까 훨씬 가볍겠죠. 그리고 스태틱 인트 앤서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게 몇 번 솔루션이 등장했는지, 그리고 메인 메서드가 있네요. 메인 메서드에서 스트링 버퍼드 리더를 통해서 입력 받아보고 테스트 케이스 받았고요. 그리고 반복 돌면서 체스 파일 크기를 입력 받습니다. 그리고 컬럼 오브를 초기화하고 앤서도 초기화를 하고 DFS 타고 갔네요. DFS 들어간 거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제 로가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행에서부터 한번 놔보자 라는 거예요. 첫 번째 행에서부터 놔보자. 그래서 이 DFS가 끝나면은 뭐가 결정이 될 거냐면 맨 마지막까지 이제 간다 그랬죠. 맨 마지막까지 가면서 아마 앤서가 갱신이 될 거예요. 앤서를 출력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DFS는 어떻게 생겼나요? DFS 구경하러 가보죠. DFS에서는 int 타입의 row를 받았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보죠. 자, 0번째 행부터 시작할 거고요. 0번째 행을 낳고 1번째 행을 낳고 2번째 행을 낳고 3번째 행을 낳았어요. 다음에 놓을 건 뭐예요? 다음에 놓을 건 4번째 행이 되겠죠? 4번째 행. 4번째 행이라는 것은 없죠? 4번째 행이라는 건 없고 4번째 행에 지금 내가 놓을 차례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3번까지 잘 놨다는 거죠. 그렇죠? 3번까지 잘 놨다는 건 뭐예요? 솔루션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로우가 n이 됐다면 마지막 줄까지 다 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answer 뿔뿔 하나 찾았다 라는 거죠. 그리고 return 해주면 되겠고, 자,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 컬럼 쭉 보면서 하나씩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컬럼 0번부터 n까지 쭉 가면서 컬럼 of라는 것에다가 특정 컬럼을 넣어봅니다. 자, 넣어봤어요. 넣어본 다음에 해볼 일은 뭐예요? 방금 놓은 자리가 괜찮은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가 우리가
놓을 수 없는 칸이다 라고 하면 더 이상 밑으로는 가볼 수가 없고, 거기가 놔볼 만해 라고 하면 다음으로 가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is promising 이라는 함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 그 자리가 유망하다면 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만약에 첫 번째 게 이제 여기 있었다. 그리고 자, 이 한 줄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당연히 프라미싱 하겠죠. 그 다음 줄에 와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놔볼 거예요. 여기서 이제 딱 놔봤습니다. 놔봤더니 자, 이 지점이 괜찮냐라는 거 우리는 시각적으로 딱 보이지만 프로그램에서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 지점이 괜찮은지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is promising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일렬에다 놨는데 여기다 놓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밑에서 가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다 놓는 게 괜찮은지 확인해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보면 되나요? 자, 내 위로 기존에 퀸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내 대각선으로 퀸이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챙겨봐야 되는 거죠. 가로로 챙겨보는 것은 당연히 챙겨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번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로우가 1씩 증가될 거기 때문에 가로로는 가볼 필요가 없습니다. 매번 새로니까. 자, 위로 체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죠. 내 거하고 바로 한 칸 위에 있는 거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대각선인 거는 우리가 어떻게 체크해 봐야 되나요? 대각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잘 생각해 보면 어때요? 네, 컬럼의 차이가 1이고 로우의 차이가 1이죠. 네, 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각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점을 살펴볼까요? 요 녀석의 대각선이라는 것은 이 녀석이 대각선에 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려면 요렇게 가서 여기 보면 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두 칸 가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저장이 되고 있냐면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3번 인덱스인데 0번째 값이 1이고 1번째 값이 지금 요 케이스 한번 볼게요. 1번째 값이 3이고 2번째가 0인데 여기다 놓는 게 괜찮냐? 라는 걸 확인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된다? 이 위로 쭉 가면서 혹시 여기가 지금 0이라는 게 사용되고 있니? 라고 하는 게 바로 요거죠. 혹시 0값이 이전에 있었니? 당연히 0값은 없었네. 해당 컬럼을 쓴 적은 없어요. 두 번째 해볼 일은 뭐예요? 컬럼의 차이와 이쪽 가로쪽 컬럼의 차이와 로우의 차이가 같은 지점에 놓여 있니? 보면 되는 거죠. 요렇게 빼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로우의 차이죠. 1. 그리고 요렇게 빼보면 컬럼의 차이죠. 컬럼의 차이가 3. 이건 상관없네. 요렇게 빼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로의 차이가 2. 요렇게 빼보면 컬럼의 차이가 1. 그래서 대각선으로는 없구나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is promising에 오게 되면은 current row를 받아서 만약에 row가 0부터 current row 앞에까지 쭉 가면서 자기를 볼 필요는 없으니까 column of R, R에 있는 컬럼과 column of current row에 있는 컬럼 값이 같니? 라고 하면 위로 세로 방향으로 혹시 사용된 적이 있니? 라는 말이 될 거고 그런 게 있으면은 return false야. 자, 그렇지 않다면 오른쪽과 왼쪽 대각선 요쪽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어떻게 살펴본다 그랬냐면 자, mass.abs 절대값을 한번 물어보자. 자, 로에서 current row를 뺀 값. 자, 로의 차와 그리고 자, column of r과 column of current row의 차이. 두 개가 같다. 라고 하면 우린 그거는 대각선에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럴 때는 return false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이제 return true가 나왔을 거고 방금 당신이 놓은 자리는 promising해요. 그럼 다음 도를 로로 가볼까요? 가 되는 거죠. 다음 도를 로로 가서 만약에 n이라면은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또 다음 줄에 놓는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가면서 n퀸을 완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수고하셨습니다.